긴급 속보입니다. 2026년 들어 기초연금 제도가 급격한 변화를 맞으면서 지금 정부의 전산망이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통장을 확인해 보셨나요? 매달 25일이면 숨쉬듯 당연하게 들어오던 내 생명줄 같은 돈이 다음 달부터는 영원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나라가 내 돈을 끊는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동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평생 꼬박꼬박 세금 내고 허리띠 졸라매며 성실하게 살아온 옆집 어르신은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예금 만기돼서 통장에 잠깐 넣어둔 돈이 소득으로 잡혔다고 하루아침에 수급 자격 박탈이라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피가 거꾸로 솟는 건 뭔지 아십니까?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재산을 미리 싹 돌려놓은 얌체 같은 이웃 어르신은 나는 준비 다 해놔서 문제없어 라며 매달 34만 원씩 낼름낼름 챙겨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은 제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돈도 많은데 약삭 빠른 사람들은 웃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새롭게 바뀐 룰을 모르고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은 철저한 신청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국가는 아이고 몰라서 못 받으셨으니까 여태 밀린 돈 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청 안 했으니 본인 책임입니다 하고 그 돈 입 싹 닫고 꿀꺽 해버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이제는 단순히 몇만 원 더 주고 덜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작정하고 줄 사람과 탈락시킬 사람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싹 바뀐 선정 기준과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들을 모르면 숨만 쉬어도 1년에 40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면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멍하니 계시다가는 남들은 멀쩡히 전액 수령하는 기초연금, 나만 몰라서 놓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2026년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차분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 좀 받아보려고 계산기 두드리시다가 에이, 내 명의로 집이 있어서 탈락인가 보네. 차라리 이거 아들내미 앞으로 명의 넘겨버리고 나는 재산 없는 걸로 치면 연금 나오겠지.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은 해보셨죠? 실제로 경로당이나 공원 나가보면 꼭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이고, 김영감, 그거 쥐고 있어봐야 세금만 나가니까 얼른 자식 주고 연금이나 타먹어 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2026년 기초연금판에서 우리 어르신들 노후를 아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실수입니다. 나라 곳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정부 계산기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아십니까? 기초연금 제도에는 예전부터 증여재산이라는 아주 무서운 꼬리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자식한테 집을 공짜로 주거나 시세보다 싸게 넘기잖아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상 주인은 자식으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연금 계산하는 컴퓨터는 그 집 여전히 어르신 재산입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아니, 매 집 내가 자식 주겠다는데
나라가 왜 난리야? 하고 억울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걸 연금 타려고 일부러 재산 줄인 꼼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은 재산대로 잡히고 소득 인정액은 그대로 높게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달이 나느냐?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첫째, 집은 이미 자식 앞으로 넘어가서 내 맘대로 팔지도 못하고 담보대출도 못 받습니다. 이제 내 손을 떠난 것이죠. 둘째, 그런데 정작 받으려던 기초연금은 어르신, 재산 그대로 있는 걸로 칩니다 하면서 탈락 통보가 날아옵니다. 집도 잃고 돈도 잃고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한테 큰 소리도 못 치고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게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자연 소비분이라고 해서 어르신이 그 돈 생활비로 한 달에 얼마씩 쓰셨겠거니 하고 매달 쥐꼬리만큼씩 차감을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몇 억짜리 집 넘기셨으면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도 넘게 걸립니다. 당장 다음 달 쌀값이 걱정인데 1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연금 받겠다고 덜컥 자식한테 집 물려주는 것. 그건 효도받는 길이 아니고 5년 넘게 돈 한 푼 못 받고 소가리만 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증여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실 때 도대체 내 재산이 얼마여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올해부터는 딱 이 금액만 안 넘으면 됩니다. 자식한테 집 넘겨주는 위험천만한 도박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대신 복잡한 계산식 다 집어치우고 딱 이 숫자 2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이른바 합격 마지노선입니다.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딱 이 금액 미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 조금 나오는 거랑 애들이 주는 용돈 합쳐봐야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받고도 남겠네? 하고 마음 푹 놓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 금액은 통장에 찍히는 현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집, 굴리는 자동차, 통장에 묵혀둔 예금까지 싹 다 합친 다음 정부 시스템의 계산기를 두들겨서 소득으로 더해버립니다. 에이, 그럼 집 한 채 있으면 다 탈락이겠네 하고 벌써 실망하지는 마세요. 천만다행히도 정부가 재산 기본 공제라고 해서 최소한의 숨구멍은 틔워줬거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께서 연금 신청했을 때 매 재산이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그럼 공제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살고 계신 집은 사람이 길바닥에서 잘 순 없으니 이 정도는 재산에서 빼주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시골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는 재산이 0원인 셈 쳐줍니다. 그 다음엔 은행에 있는 돈도 좀 봐줍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나이 들면 혹시 모를 병원비나 비상금으로 통장에 2천만 원 정도는 놔둘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꼭 필요한 돈이니 여러분 재산으로 안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재산에서 위 방법으로 공제를 다 했으면 남은 금액의 연 4%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했을 때 합계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안쪽이면 무조건 기초연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 다 통과했다 치고. 그래서 내 통장에 얼마 찍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2026년 기준연금액,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 가구는 34만 9,360원, 부부 가구는 합쳐서 55만 8,980원입니다. 여기서 어라, 40만 원 준다는 얘기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건 바로 다음에 따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값은 이렇습니다. 단, 이건 최대 금액이고 소득이나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씩 깎여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요즘 병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면 내년부터 연금 40만 원 준다더라, 부부연금 깎는 거 없앤다더라 하는 소문들이 무성한데 제가 그 소문의 진상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새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어르신들 귀가 반응하고 신경이 쏠리시죠? 뉴스에서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내 통장에 40만 원 꽂히는 줄 알고 벌써 어디 쓸지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김칫국부터 마시면 체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희망 고문 당하지 않게 팩트만 딱 꼬집어 알려드릴게요. 첫째, 4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도 40만 원, 너도 40만 원이 아닙니다. 지금 물가는 오르고 살림은 팍팍하니 정부도 4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죠. 연금액을 한 번에 다 올려주려면 나라 곳간이 거덜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계단식 인상입니다. 글자 그대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 즉 소득 하위 계층부터 먼저 40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나라 살림 봐가면서 그 대상을 점점 넓히겠다는 겁니다. 마치 버스 탈 때 노약자부터 먼저 태우듯이 말이죠. 그러니 만약 내 통장에 아직 34만 원만 찍힌다고 해서 왜 뉴스랑 다르냐 하고 주민센터 가서 화내시면 안 됩니다. 아, 내 순서가 조금 뒤에 있구나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해요. 둘째, 부부감액. 드디어 이 악습이 끝납니다. 이거 진짜 어르신들이 피를 토하듯 억울해하시던 거죠. 많은 분들이 아니 검은 머리 팥불이 들도록 해로한 게 죄입니까? 왜 부부가 같이 산다고 20%나 깎아서 줍니까? 이럴 거면 서류상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요? 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2세 박흥수 영감님 부부는요, 두 분이 합쳐서 55만 원 조금 넘게 받으시는데 부부 감액 때문에 매달 10만 원 넘는 돈이 깎여 나갑니다. 박 영감님이 아내와 약주 한잔 하시고는 이럴 거면 우리가 서류상 이혼을 해야 돈을 다 받지, 억울해서 못 살겠다며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위장 이혼 고민하는 분들 저 한두 분 본 게 아닙니다. 천만다행히도 정부가 드디어 박 영감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부 감액, 이거 문제 있다 라고 인정한 거죠. 다만 내일부터 당장 감액 폐지는 아닙니다. 이것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풉니다. 지금은 20%를 깎지만 앞으로는 15%만 깎고 그 다음엔 10%만 깎는 식으로 삭감 비율을 점점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40만 원 인상처럼 소득이 적은 부부 어르신들부터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자격 유지하는 게 답입니다. 셋째, 줬다 빼는 연금, 이제야 제자리 찾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이야기인데 듣는 저도 가슴이 먹먹했던 일입니다. 그동안은 이랬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면 구청에서 아이고 소득 생기셨네요 하고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에 그대로 싹 깎아버렸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줬다가 뺏는 게 어딨냐 는 말이 절로 나왔죠.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었어도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은 똑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서러움도 해결될 길이 열립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거나 깎더라도 일정 금액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아직 법령에 적힌 건 아니지만 이게 통과되면 가장 힘들게 사시는 분들 주머니 사정이 한결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준은 이렇게 완화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어르신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오해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웃집 어르신 말이 법인 줄 알고 믿었다가 가장 후회하는 3가지 착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꼭 동네 마실 나가면 엉뚱한 소리 듣고 와서 기운 빠지는 분들 계십니다. 아이고 김씨, 꿈도 꾸지 마. 자네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대 하는 훈수들 말이죠. 오늘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동네방네 퍼진 소문 중에 진짜 믿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오해 3가지. 이것 때문에 신청 안 하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첫 번째 오해. 자식이 돈 잘 벌면 나는 못 받는다? 이거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잘 살면 부모님도 먹고 살만하다고 쳐서 안 줬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언제적입니까? 기초연금법에서는 자식 지갑 사정은 아예 안 봅니다. 아들내미가 강남에 빌딩이 있든 딸내미가 억대 연봉을 받든 그건 자식 복인 거고 어르신 기초연금이랑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자식한테 피해주기 싫다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자식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어르신 몫은 어르신이 챙기셔야 자식들 부담도 덜어주는 겁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셔야 해요. 두 번째 오해. 내 명의로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이 말 듣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그래도 집 한 채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안 되겠지 하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노인 중에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 다 안 주면 나라 뒤집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는 공제해 준다고요. 집이 있어도 그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회장님 저택 수준이 아니면 집이 있어도 연금 받으시는 분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집 있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오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땡전 한 푼 안 나온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 더 헷갈리실 겁니다.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상으로 좀 넉넉하게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는 있습니다. 이걸 감액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예 못 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어르신은 다른 연금 받으니까 안 됩니다 하고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닙니다. 계산해보고 깎이더라도 몇만 원이라도 나오면 받는 게 이득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액수가 크지 않으면 둘 다 100%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데 2가지 연금, 전액 다 받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나는 국민연금 나오니까 안 줘 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10원이라도 더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들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진짜 돈 되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이렇게 오해들을 피하고 자격도 되니 마음먹고 신청하러 갔는데 많은 분들이 강구하시는 자동차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탈락 도장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내 차는 똥차인데 왜? 라고 하시겠지만 나라 기준은 다릅니다. 어르신들 나름대로 재산 계산을 대충 해보시고 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셨는데 뜬금없이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한 대 때문에 뒷목 잡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만나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아니, 내가 늙어서 다리도 아프고 가끔 병원이나 가려고 차 한 대 굴리는 건데 그게 뭐 대수라고 연금을 안 줘? 내 차 이제 10년 다 돼가는 똥차야. 라고요. 그런데 어르신, 나라법이 참 매정합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자동차를 아주 무서운 눈으로 봅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로 찍히는 순간 다른 재산이 0원이라도 기초연금은 바로 전액 탈락이 됩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67세 김중현 어르신의 기막힌 사연에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실 겁니다. 김중현 어르신은 평생 건설 현장과 공장을 오가며 아반떼 같은 소형차만 타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2년 전 정년퇴직하시고 퇴직금을 딱 손에 주셨는데 보상 심리가 생기더랍니다. 나도 이제 늙었는데 남은 인생 아내랑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태워주고 싶다 해서 큰맘 먹고 4,500만 원짜리 제네시스 중고차를 한 대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당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셨죠. 소득도 없고 집도 작은 빌라 전세라 당연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날아온 통지서를 보고 기절 초풍하실 뻔했습니다. 탈락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월 소득 4,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김중현 어르신은 그 길로 구청으로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나 백수된 지가 언젠데 월급이 4,500이냐? 전산 오류 아니냐? 그러자 담당 직원이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어르신, 타고 오신 그 차,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 오는 상황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배기량 3000cc 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없어졌고 오로지 차 가격만 봅니다. 아무리 중고차라도 아무리 할부로 샀어도 소용없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길래 이런 사달이 났을까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차량가액 4천만 원입니다. 기초연금법에는 무시무시한 규칙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타는 차가 보험개발원 기준 가격으로 4천만 원이 넘으면 그 차값을 재산이 아니라 월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중현 어르신은 차값이 4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고스란히 한 달에 4,500만 원 버는 떼부자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삼성전자 사장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걸로 치는데 나라에서 연금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차를 다 팔아버리라는 소리냐? 하고 화내실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4천만 원 안 넘는 보통 승용차는 괜찮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 재산으로 쳐서 연 4%만 계산하니까 연금 받는데 큰 지장 없기 때문이에요. 또 생계형 트럭이나 승합차, 10년 이상 된 진짜 낡은 차들도 대부분 봐줍니다. 문제는 애매하게 비싼 차, 혹은 전기차처럼 보조금 받아서 샀지만 차값 자체는 비싼 차입니다. 이런 차들이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차 없으니까 이제 정말 큰 문제 없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앞선 이야기보다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사례인데요. 정말 어르신들이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돈이 튀어나와서 탈락하는 황당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나는 돈 없어서 장롱에 숨겨놨는데? 하시는 분들, 안전할 것 같으시죠? 다음 사례를 보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피해 오셨어도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내 꾀에 매가 넘어가는 안타까운 실수를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에 돈이 3천만 원, 4천만 원 찍혀 있으니까 이게 다 재산으로 잡혀서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에이, 이거 싹 다 인출해서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놓아야겠다. 그럼 통장 잔고는 0원이니까 나라에서도 모르겠지? 주변에서 이런 편법 알려주는 분들 꼭 계시죠? 그런데 제가 옆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0세 이현숙 어르신은 기초연금 받으시려고 은행에 있던 노후자금 5천만 원을 몽땅 현금으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에 꽁꽁 싸서 장롱 이불 속에 숨겨두셨죠. 통장 잔고가 텅 비었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이 나올 줄 알고 신청하셨는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펄펄 뛰면서 내 통장 봐라. 10원 한 장 없는데 왜 탈락이냐? 며 주민센터에 따지셨죠. 그러자 담당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난달에 은행에서 5천만 원 찾으셨죠? 그 돈 어디다 쓰셨는지 영수증 못 가져오시면 그 돈은 그대로 할머니 댁 장롱에 있는 걸로 칩니다. 라고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정부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집요합니다. 기초연금법에는 기타 산정 재산이라는 무시무시한 항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이 은행에서 돈을 뺐는데 병원비나 빚 갚는 데 썼다는 증빙 자료가 없다면 그 돈은 안 쓰고 집에 가지고 계신 걸로 간주하고 재산에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현숙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은행에 놔뒀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이자는커녕 집에 도둑들까봐 밤잠 설치고 돈을 어디다 썼는지 증명을 못해서 기초연금을 무려 3년 동안 못 받으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돈이라고 쳐도 3년이면 거의 1200만 원 가까운 돈입니다. 잠깐의 실수치고는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신 셈이죠. 물론 정말로 생활비로 쓰셨거나 병원비로 쓰신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숨기기 위해 현금으로 뽑아두는 건 정부 전산망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입니다. 3년, 5년이 지나도 그 돈의 행방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장엔 없어도 나를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괜히 불안하게 집에 큰돈 두지 마시고 재산 기준을 공부하셔서 정정당당하게 관리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그냥 당하시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함정들은 다 피했으니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당장 뭘 챙겨야 하는데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쫙 뽑아드리겠습니다. 영상만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내 통장에 10원 한 장 안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메모지랑 볼펜 하나 꺼내십시오.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이라도 켜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10가지 체크리스트 이거 하나씩 지워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연금 받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돈이 그냥 새는 겁니다. 마치 전쟁터 나가는 군인이 총이랑 총알 챙기듯이 우리도 기초연금 받으러 가기 전에 내 몸을 지켜줄 방패를 챙겨야 안전하겠죠? 대충 신분증만 들고 가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다가 서류 미비로 2번, 3번 헛걸음하고 결국엔 서류 한 장 차이로 탈락해서 땅을 치는 어르신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부터 10가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 챙기셔도 남들보다 100배는 유리하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 차 몸값. 중고차 사이트 말고 보험가액으로 확인하세요. 이거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널려있는 중고차 사이트 보고 내 차 시세가 3,800만 원이면 안심이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중고차 시장 가격이랑 나라에서 정확히 매기는 가격은 다릅니다. 그러니 만약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자녀분한테 부탁하거나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 가액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나라에서는 오직 이 금액만 봅니다. 이 숫자가 4천만 원을 단 10원이라도 넘으면 소득이 월 4천만 원으로 잡혀서 바로 탈락입니다. 3,900만 원이면 안전합니다. 아마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눈으로 직접 숫자를 확인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두 번째, 은행빚은 효자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조심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만큼은 빚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은행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금융권 빚은 내 재산에서 그만큼 깎아주니까요. 그러니 은행 창구 가서 그냥 잔액조회 서류 말고 반드시 금융거래 확인서나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들 계시죠? 단순히 통장의 한도를 5천만 원 뚫어놨다고 빚도 5천만 원인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실제로 내가 꺼내 쓴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그 300만 원만 빚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옆집 어르신이나 친척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 빌린 돈은 법원 판결문 같은 공적 증거가 없으면 그냥 짜고 친 거 아니냐 해서 절대 인정 안 해주니 이 부분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속 보험, 해지 환급금이 숨겨진 복병. 이거 정말 많이 놓치고 후회하십니다. 나는 적금은 없고 암보험, 종신보험만 있어. 보험은 아프면 타먹는 거지 무슨 재산이냐고 하시는데 나라는 보험도 언제든 깰 수 있는 현금 뭉치로 봅니다. 그러니 내가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지금 당장 해지하면 얼마 줍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만약 10년, 20년 부은 보험은 그 금액이 몇 천만 원 단위라. 이것 때문에 재산 기준 넘어서 탈락하는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미리 금액을 알고 가셔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 집에 얹혀 산다면 그 집 공시가격을 따져보세요. 혹시 자녀 명의의 집에 공짜로 같이 살고 계신가요? 자녀 효도 받는 건 좋지만 그 집이 부동산 가서 부르는 호가가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시가 표준액으로 6억 원이 넘는 비싼 집이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나라에서는 월세 안 내고 좋은 집 사시니 그만큼 월세 낼 돈을 버는 셈 칩니다 하고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걸 잡아서 월 소득에 더해버립니다. 정말 지독하게 하나하나 계산하죠? 영상 앞에서는 자녀가 잘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소득이나 다른 부분은 전혀 상관없는 게 맞습니다. 딱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검색하시고 자녀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6억이 넘지 않지만 기준선에 간당간당하면 추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애물단지, 콘도골프 회원권 갖고 있으면 100% 탈락입니다. 예전에 나중에 놀러 가야지 하고 사두고 지금은 몸이 아파서 가지도 않는 콘도, 골프, 승마 회원권 혹시 집 한 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나요? 이거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는
회원권을 4천만 원 넘는 고급 자동차랑 똑같은 사치품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짜리 회원권이 있으면 2천만 원을 재산으로 잡는 게 아니라 아까 고급 자동차처럼 매달 2천만 원 버는 월 소득으로 쳐버립니다. 즉, 이거 하나 있으면 다른 재산이 0원이어도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안 쓰시면 당장 파시는 게 답입니다. 6번째, 최근 3년 내 큰 돈 썼다면 영수증이 살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1,000만 원 단위의 큰 돈을 찾아서 쓰셨다면 그 돈 어디 썼는지 증명 못할 때 난패봅니다. 공무원이 이 돈 어디 갔어요? 물을 때 생활비로 썼어 하면 안 믿어줍니다. 병원비 냈으면 진료비 상세 내역서, 빚 갚았으면 통장 이체 확인증, 자녀 결혼시켰으면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라도 찾아두세요. 만약 이런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셔도 눈물로 하소연하셔도 국가는 그 돈을 여전히 어르신 집에 있는 걸로 칩니다. 7번째, 국민연금 수령액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보기. 매달 국민연금 얼마 들어오는지 통장 정리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 금액이 약 50만 원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몇만 원 깎일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부 감액 문제와 더불어 말이 많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왜 남들보다 적게 주냐, 나 무시하냐 고 따지시기 전에 내가 감액 대상인지 미리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알고 적게 받는 거랑 모르고 적게 받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8번째, 배우자의 비상금 통장. 이번 기회에 털어놓으세요. 우리 영감은 돈 없어. 우리 마누라는 살림만 해 하시는데 나중에 전산 조회해 보니 영감님이 친구랑 갯돈 붓던 통장, 마누라가 숨겨놨던 비상금 통장 3천만 원이 튀어나와서 탈락하는 경우 정말 흔합니다. 기초연금 앞에서는 부부는 의도하지 않아도 원팀입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솔직하게 여보, 혹시 숨겨둔 통장 있어? 있으면 지금 말해야 우리 둘 다 연금 받아. 나중에 걸리면 국물도 없어 하고 넌지시 물어보세요. 그 잠깐의 껄끄러움이 평생의 편안함으로 돌아옵니다. 9번째, 잠자는 돈, 휴면 예금 찾아서 쓰거나 없애세요. 나도 잊고 지냈던 10년 전에 개설한 통장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억울하게 탈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찾아서 쏠쏠하게 용돈으로 쓸 수도 있죠. 나는 종이 통장 쓰는데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일일이 가실 필요 없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일명 어카운트 인포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매 모든 통장이 싹 다 나옵니다. 여기서 공돈도 찾고 안 쓰는 통장은 해지해서 연금 받아가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0번째, 큰일 치르기 전 담당자 사전 상담 필수. 만약 여러분들이 집을 판다거나 보험을 깬다거나 자식에게 큰 돈을 줄 일이 있다 하시면 무조건 실행하기 전에 주민센터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러면 내 기초연금에 문제 생깁니까? 이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몇 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귀찮게 하는 거 미안해하지 마시고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그게 그분들 일입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준비된 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 드시고 배우자분이랑 마주 앉아서 이 10가지 항목 볼펜으로 하나씩 확인하며 체크해 보십시오.
바로 행동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1년에 400만 원 버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이제 체크리스트까지 완벽하게 확인하셨다면 기초연금 받을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상에 밥만 있으면 됩니까? 맛있는 반찬도 있고 국도 있어야 든든한 한 끼가 되죠. 복지제도도 똑같습니다. 기초연금 하나만 달랑받고 끝내면 하수입니다. 나라에서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사정이 좀 어려우시니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깎아드릴게요 하고 만들어둔 세트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받을 것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오늘 제가 밥상 꽉 차게 차려드릴 테니 숟가락만 얹어보세요. 첫 번째 세트 메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나는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돈이 없어서 기초연금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게 심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그 돈,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소득으로 안 칩니다. 국민연금은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깎일까봐 걱정하는데 주택연금은 어르신 집 어르신이 담보로 받으시는 건데 소득 아니죠 하고 봐주는 겁니다. 심지어 기초연금 대상자를 심사할 때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는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어서 오히려 소득 인정액을 감소시키는 효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집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 위기인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해서 생활비도 쓰고 기초연금 자격도 지키는 두 가지 혜택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료 경감입니다. 이거 놓치면 진짜 아깝습니다.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이분은 도와드려야 할 분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같은 걸 꽤 많이 깎아줍니다. 노인틀리나 임플란트 할 때도 본인 부담금이 확 줄어들고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 가셨을 때 담당자한테 넌지시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받으면 건보료는 얼마나 줄어드나 하고요.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제도와 장애인연금입니다. 혹시 생활이 정말 많이 어려우신데 나는 자식이 있어서 안 돼, 집이 있어서 안 돼 하고 지레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더 낮은 분들은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자식 관련 기준이 폐지돼서 자식이 잘 살아도 어르신이 어려우면 집 수리비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연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고수들만 아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첫째,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확인하기. 제일 편한 건 역시 사시는 곳 주소지 동사무소입니다. 가실 때 신분증이랑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서 번호표 뽑고 창구 직원한테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선생님, 나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도 있는지 싹 다 조회 좀 해주시오 라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조회해 주실 겁니다. 요즘 전산이 좋아서 한 번에 다 나옵니다.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때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배우자분이랑 같이 가시면 제일 좋은데요. 만약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찾아와 달라고 하면 직접 집으로 오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잘 쓰시는 분이나 자녀분 도움받을 수 있으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똑같습니다. 편한 방법 골라서 하세요. 둘째,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하기. 동사무소 가서 신청서 쓰실 때 글씨도 작고 내용도 많아서 그냥 네네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제일 중요한 체크박스 하나를 놓칩니다. 바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내 서류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받을 자격이 되면 알아서 연락 좀 주시오 하고 예약 걸어두는 겁니다. 이걸 신청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 올해는 소득이 조금 넘어서 아깝게 탈락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선정 기준이 오르거나 내 재산이 줄어들어서 받을 자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보통 같으면 어르신이 그걸 일일이 계산해서 다시 신청하러 가야 하는데 이 제도를 신청해두면 향후 5년 동안 나라에서 매년 알아서 심사를 다시 해줍니다. 그러다 자격이 되는 해가 오면 어르신,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하고 담당자가 전화나 문자를 딱 보내줍니다. 이거 체크 안 하시면 탈락하고 나서 까먹고 지내다가 3년 뒤, 5년 뒤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몰라서 못 받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할 때 담당 공무원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력관리제, 그것도 같이 신청해 주세요. 라고요. 말 한마디로 평생 내 돈을 챙겨주는 비서 하나 두는 셈입니다. 셋째,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움직이세요. 혹시 아직 생신 안 지난 64세 어르신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이 생일이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생일 지나고 천천히 가지 뭐 하다가 한 달치 연금 34만 원 날리지 마시고 달력에 딱 동그라미 쳐두셨다가 미리미리 챙기십시오. 이것까지 확인하시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셨다면 신청서는 꼼꼼하게, 특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번 신청으로 5년 동안 나라가 나를 챙겨주게 만드십시오. 그게 진짜 고수입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숫자 이야기, 머리 아픈 서류 이야기,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으시느라 정말 욕보셨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내 돈 내가 받는데 절차 한번 더럽게 복잡하네 하고 야속한 마음이 드셨나요? 오늘 영상에 나온 달라지는 제도부터 함정 피하는 법, 서류 챙기는 법, 그리고 꼭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만 내 것으로 만드셔도 이제 여러분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만큼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박사님이 되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라 돈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가만히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있다고 해서 감이 입으로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다리를 놓고 장대를 휘둘러야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법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튼튼한 사다리와 긴 장대를 손에 쥐신 겁니다.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무슨 말을 해도 겁내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물어보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게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세금 내며 살아온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께 이렇게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도록 돈이 되고 살이 드는 정보만 쏙쏙 골라 밥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사이다처럼 시원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아직도 나는 안 된대 하고 포기하고 계신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카톡으로 딱 공유해 주시면
그게 바로 밥 한 끼 사는 것보다 더 큰 선물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돈도 좋지만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큰 재산인 거 아시죠? 아프지 마시고 밥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2026년에는 몸도 마음도 그리고 통장도 두둑한 한 해 되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 원더풀로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